한 사람의 뜻은 시대를 바꾸지 못했지만 시대는 그 사람의 외로운 향기를 기억했다. 조선 후기 한 청년은 주희와 이황의 길을 따르려 했고 지극히 조용한 산속에서 자신만의 학문과 삶의 답을 찾으려 했다. 안녕하세요. 한국의 글로컬 인문공간 서원 백선 송나영입니다. 오늘 저희가 서 있는 곳은 고산서원입니다. 조선 후기 이상정이라는 인물이 혼자서 걸어간 그 흔적이 이곳에 고요히 새겨져 있는데요. 오늘 우리를 안내해 주실 분은 경산국립대학교 전병철 교수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교수님과 함께 고산서원 걸을 생각을 하니까 기대가 정말 큽니다. 고맙습니다. 이곳은 겉으로 보기에는 조용하지만 안으로는 매우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장소입니다. 네. 이곳에 주양으로 모시고 있는 대산 이상정 선생은 주희와 이황을 본받고자 노력했던 그런 학자입니다. 태계유황, 학봉 김성일, 경당 장응효, 석계 이시명, 가람 이현일, 미람 이재로 이어지는 태계학맥을 계승한 인물로 소태계로 불릴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 조선 후기에 새로운 학문의 변화를 추구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럼 함께 걸으며 이야기 나눠보시죠. 예, 좋습니다. 20살 청년의 시 한 수. 그윽한 숲속에 홀로 향기 피우는 난초. 이상정은 그 시 속의 난초처럼 살고자 했다. 주희의 무의산을, 이황의 도산을 마음에 품은 채 그는 조선의 해가 저물어가는 시대 속에서도 새로운 도학의 향기를 꿈꿨다. 스스로를 위해 벼슬 길보다는 산을 택했다. 교수님, 이상정 선생이 18세기 조선 영조시대 인물인데 왜 그의 삶이 난초에 비유되는 걸까요? 이상정 선생은 세속의 인정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관직의 영예보다는 도학의 완성을 추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전에 주희나 이황처럼 학문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미 20살에 주희와 이황의 삶을 따라가고자 결심을 했다는 건 굉장히 이른 자각 아닌가요? 그렇죠. 조선시대의 일반적인 사람들도 20살에 삶의 방향성을 정했다는 것은 굉장히 빠른 선택이었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현대 사람들은 좀 이상할 수도 있겠지만 한 8살 그 무렵부터 공부를 시작하지만 네. 본격적으로 이제 스승을 찾아가고 배우고 하는 거는 한 15살 정도. 네, 그때부터 이제 공부의 길로 진짜 본격적으로 들어선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람 이재 같은 그런 분이 할아버지고 그 밑에 가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른 나이부터 독실하게 공부를 한 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정 선생의 시를 보면 그 속에는 은둔의 자각 그리고 지성의 결기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18세기라는 역사적 격변 속에서 그는 고독 속의 학문을 통해 자신의 삶을 실현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1735년 25세의 나이로 문과에 급제한 이상정. 병을 핑계로 벼슬을 사양하고 낙향을 대산서당이라 이름한 작은 공부집을 열었다. 그곳이 그에겐 세상보다 넓은 학문 공간이었다. 그곳에서 학문은 시작되고 삶은 새로 써내려갔다. 교수님, 이상정 선생은 20살에 주희와 이황의 삶을 따라가겠다 이렇게 결심을 한 건데요. 왜 벼슬길을 두고 산속을 택했을까요? 이상정 선생은 현실 정치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일찍 간파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상정 선생이 살았던 그 시대는 노론이 권력을 독점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아무리 현실 정치를 개혁하고 싶은 의지가 있어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극히 드물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실 속에 나아가기보다는 오히려 제야에서 학문으로
세상을 바꾸는 길을 선택했다고 이해합니다. 그렇군요. 네, 이상정 선생의 저술 중에 과거사의 또 만수록이 중요한 저작이라더라고요. 어떤 건가요? 예, 맞습니다. 과거사의는 당시의 과거 제도의 폐단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한 개혁서입니다. 네. 그리고 만수록은 늦을 만자에다가 닦을 숫자인데 원래는 소동파의 시에 있는 그 내용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늦게나마 돌을 들어서 절박하게 나 자신을 수양하면서 살겠다는 그런 의지를 담고 있는 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은둔이 아니라 실천적 선택이었겠군요. 예, 맞습니다. 그 이상정 선생은 오히려 현실 참여의 방식을 강학과 저술을 통해서 이루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이 대산서당이 이상정 선생의 중요한 전환점이 됐다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대산서당은 이상정 선생의 학문적 본거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이 서당에서 자신이 평생 이루어갈 학문적 토대, 근거를 완성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대표적인 게 아까 말씀을 드렸던 만수록이라는 글인데, 만수록에는 이상정이 추구했던 학문과 수양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그럼 현실을 벗어나서 후학양성과 또 저술을 더 활발히 했겠군요. 이상정 선생은 그 이후로 영남태계학파 안에서도 독특한 어떤 영향력과 특성을 가지는 대산학단을 형성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대산 선생은 18세기 영남 유학을 재건한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숙종대 갑술왕국 이후 영남 남인들은 정치적으로 패퇴하게 됩니다. 그리고 집권 세력으로부터 정치적 탄압을 받게 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대산 선생은 퇴계학을 재정립함으로써 조선 말까지 영남 유학을 융성하게 하는 발판을 마련하게 됩니다. 산수는 그에게 배움의 공간이었고 자연은 곧 스승이었다. 자연과 사유가 어우러진 고산정사. 그는 이황의 완락제를 이어 낙제를 짓고 고산정사에 머물며 인지의 도를 실천했다. 교수님, 이 고산정사는 단순한 거처 그 이상으로 느껴지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 공간인가요? 중국 주희의 무의정사, 그리고 이황의 도산서당처럼 이상정의 고산정사는 학문이 자연과 합일되는 그런 어떤 장소였습니다. 특히 이상정 선생은 인을 좋아한다. 인이라는 것이 산을 상징하는 뜻인데, 네. 그래서 고산할 때 산의 의미처럼 인을 좋아함을 실천하고 인간의 도리를 탐구했습니다. 산수 속에서 인지의 조화를 이룬 공간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논어에 인자는 산을 좋아하고 지자는 물을 좋아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처럼 산수 속에서 모든 만물과 교감하면서 자기 학문을 탐구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정 선생은 학문을 논할 적에도 모든 만물과 교감하면서 그 속에서 자기를 성찰하고 자기를 돌이켜보는 그런 학문을 추구하셨습니다. 학문은 홀로 완성되지 않는다. 고산서원에는 형제를 넘어 학문적 동지였던 후학들의 시간이 쌓였다. 고산서당은 서원으로 확장되었고 호학이라 불린 학문은 이상정의 철학을 후세로 전했다. 이상정 선생의 학문이 호학이라고 불리는데 여기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나요? 예, 호학은 이상정 선생이 살았던 소호리의 호자에서 따서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네. 이상정 선생의 후학들은 스승의 학문이 영남 태계학파 안에서도 독특한 위상을 가진다고 그런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호학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구별해서 명명했던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상정 선생의 학문은 율곡학파, 태계학파, 학문적, 당파적 대립을 넘어서서 네. 서로가 함께 만날 수 있는, 회동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학문을 추구했고,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
그리고 이상과 현실 이런 모든 것들을 조화하려는 그런 어떤 의식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정 선생의 후학들은 그런 이상정 선생의 어떤 학문과 추구하는 사상을 호학이라는 이름으로 담아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군요. 학문적인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선배나 동료들과 의견을 교환하거나 제자들의 질문에 답변한 것으로 대산 선생의 학문적 깊이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한 가지 인상 깊었던 게 이상정 선생의 동생이죠. 이광정도 배양되고 있더라고요. 네, 이상정 선생의 호는 큰 대자의 대산, 동생인 이광정은 작을 소자의 소산해서 두 분이 굉장히 우애가 깊었다고 합니다. 네. 그렇지만 혈연으로 동생이기도 하지만 이광정은 이상정의 평생의 학문적 동반자였습니다. 그리고 이상정의 대산학맥 이것이 형성되고 확산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고산서원에 이광정이 그 형과 함께 제향되고 있는 것은 혈연을 넘어서 학문적 공동체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고산서원은 1868년 서원 철폐령으로 일부 훼손된 서원을 1977년에 고쳐 지으면서 지금의 모습이 되었고 1985년에 대산 선생의 동생인 이광정을 추가로 배양하였습니다. 1760년부터 1985년까지 정말 긴 시간이 흐르는 동안 학문의 맥이 끊이지 않았던 이유는 뭘까요? 그 시간을 따져보면 200년 넘는 시간이거든요. 네. 그 시간 동안 어떻게 이 고산서원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확장하고 활성화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이상정 선생의 후학들은 이곳이 바로 선생의 정신이 깃든 곳이고 그리고 그분의 숨결이 있는 곳이다라는 어떤 뚜렷한 애정과 사명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그런 어떤 학문적 사명감 그리고 학맥에 대한 개성 의지 이런 것들이 그 시간 동안 계속해서 그들을 움직였던 힘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교수님과 함께 고산서원을 걸으며 이상정 선생의 깊은 뜻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조선시대의 한 지성인이 어떤 삶을 추구하며 살았는지를 우리가 알므로써 오늘날 우리는 어떤 삶의 자세를 가져야 될지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고산서원이 한 학자의 유적이 아니라 동아시아 학문 전통의 한 정점에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주희의 무의정사, 이황의 도산서당, 이상정의 고산정사는 세 공간이 하나의 선으로 이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학문이라는 것은 스승의 학문을 쫓아가는 길이기도 하지만 또한 그 속에서 자기만의 향기를 내는 일이기도 합니다. 네.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 스스로의 진심을 닫기 위해 향기를 피운 난초처럼 이상정의 고산서원은 그 향기를 품고 있는 듯합니다. 한국의 글로컬 인문공간 서원 백선, 오늘은 고산서원 편으로 함께했습니다. 전병철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군가 보지 않더라도 그윽하게 피는 난초처럼 이상정의 삶은 외로웠지만 깊었다. 시대가 달라져도 진정한 배움의 향기는 사라지지 않는다. 그가 남긴 고산서원은 오늘도 산속에서 학문의 향기를 품고 있다.